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해병대 단기 하사와 관련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방송이 나간 이후 여러분들께서 전화나 댓글로서 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70년대의 단기 하사, 그러니까 장기 하사의 반대 개념, 즉 의무 복무만 하고 전역하는 단기 하사들의 복무 기간이 당시의 병 복무 기간과 동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0년대 단기 하사들의 복무 기간이 병들보다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길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5년 12월에 병 301기와 같은 날 입대한 하후 120기의 경우 병 301기와 같이 전역하지 못하고 311기와 같이 78년 11월에 전역했다고 합니다. 병 301기와 같이 전역을 했다면 78년 5월 말에 전역을 했을 테니까 당시에 단기 하사가 병보다는 6개월 정도 더 복무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단기 하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301기 신병들에게는 온갖 감언 이설에 또 순검 이후에 설사빵을 하나씩 더 준다는 둥, 설사빵, 아무튼 많은 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적지 않은 신병들이 하사관 후보생으로 차출됐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그걸 왜 설사빵이라고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먹으면 설사를 많이 했으니까 설사빵이라고 했겠지만 빵에 돼지 비계가 잔뜩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왜 설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체의 신비,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보리밥에 멀건 된장 국물만 며칠 먹게 되면 빵에 묻은 기름기와 안고만으로도 설사를 한다는 사실. 내장 비만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70년대 해병대 신병훈련소와 같은 식단을 권해드립니다. 그나저나 설사빵 하나로 꼬시는 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간 훈련을 면제시켜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쪽팔려서 이게 아무리 신병들이 우습게 보였기로 서니 나름 고등학교 때 좀 놀던 사람들 고1 때 고3 형들하고 맞담배 피고 학생 주임이 너 이래서 어느 대학 가겠냐, 그래도 당당하게 H대, 즉 해병대에 합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해병대,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한민국 4대 명문대, 해병대 가오가 있지. 저리 빵이 뭡니까 빵이.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지. 아무튼 70년대 중후반에는 단기 하사가 병보다 6개월 정도 더 복무를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둘째, 하사 계급장만 17년을 달았다는 사연에 대해서 하사 17호봉이면 이건 범죄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100% 범죄가 맞습니다. 당시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까지 필요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상사까지 진급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해병대에서 일반 하사라는 제도 명칭이 사용된 시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80년대 중반이 아니라 80년도부터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하후 140자, 여기서도 일반 하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당시에 근무했던 몇 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일반 하사로 헌병병과를 지원했는데 헌병은 일반 하사를 뽑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 하사로 갔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종합하면 해병대 일반 하사는 80년대 중반이 아니라 최소한 80년도에는 시작됐다. 아무튼 이때부터 병으로 입대한 자원을 설사빵으로 꼬셔서 아니면 강제로 차출해서 일반 하사로 전환시키는 제도는 사라졌다. 80년대 해병대 일반 하사는 100% 지원자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병대 일반 하사와 단기 하사의 역사,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사관 기술을 가지고서 요점만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병대에서 단기 하사는 월남전 당시 부족한 분대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실무 출신 일병 상병들을 단기 속성으로 하사로 임용해서 하후 52기와 비슷한 단기 28차까지 유지했다. 또 1970년 하후 80기부터는 신병훈련소에서 지원 또는 차출에 의해 하사들을 뽑았는데 이들을 단기 하사라고 했고 1980년 무렵에 하후 140자까지 이어졌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병들과 같았다. 그리고 80년 하후 140자부터는 복무기간이 4년 6개월인 하사들을 단기 하사로 부르기 시작했고 대신에 30개월짜리 단기 하사를 일반 하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즉 80년대 초반 일반 하사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나면서 과거에 단기 하사 제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때의 일반 하사는 병들과 같이 의무 복무만 하면 되는 과거의 단기 하사였다. 하지만 신병훈련소에서 하우생이 된 인원들이 아니라 100% 지원할 때부터 하사가 되겠다는 자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일반 하사하고 단기 하사 헷갈리면 군대 생활 2배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사관에 지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헷갈리게 했던 이 일반 하사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이라고 하면 우린 특별하지 않은 아주 보통의 보편적인 정상적인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즉 민간인과 군인이 함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건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절대 군인을 뜻하는 게 아니죠. 또한 포항의 중앙동에서 일반 여학생들 이러면 그건 진짜 여학생들을 뜻하지만 포항의 중앙대학 뭐뭐나 공장엔 밤만 되면 해병보가 끄떡끄떡하게 하는 여자들은 비일반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 그럼 노래로 포항의 중앙대학 공장엔 밤만 되면 해병 끄떡끄떡 노래로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아가씨들은 일반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들의 검사다 이거 하는 사람도 비일반인, 검사를 받고 뭐가 걸려서 열외된 사람들도 비일반인, 즉 철사줄 메고 반창고 붙인 사람들은 전부가 비일반인. 이러면 일반과 비일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시면 그냥 버리고 가야 되나? 해병대는 적진에 전우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방송을 계속 돌려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습하세요. 지금 이 내용 제일 먼저 이해하신 분 우리 구독자 중에 천재, 수재 누군지 아시죠? 그 영종도에 사시는 만배당 클럽 제가 장담합니다. 그분이 1등 가장 먼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너무 망가졌나? 해병대 예비역 장교 모임에서 저를 아예 호적을 파버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이씨 제가 근엄하게 자세 잡고 하는 방송은 보지도 않다가 꼭 이럴 때만 봐요. 그 해병대 사령관이 곤조가 부르고 인천의 성냥공냥 아가씨 그런 거 불렀다는 거 그 사람들은 모르나 봐요. 아니 괜히 나만 갖고 그래. 지들은 안 불렀어? 다 같이 불렀으면서 그나저나 뭐 헷갈리게 끄떡끄떡 철사줄래 나오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반과 비일반의 차이를 이제 이해하셨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의무 복무 기간. 근데 병들하고 같은 기간 복무하는 하사들을 그동안 단기 하사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일반 하사라고 하면 4년 6개월 또는 그 이상 근무하는 하사들은
비일반적인 하사가 되는 거죠. 즉,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짧게 근무하는 하사가 정상, 길게 근무하는 하사는 비정상,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일반이라는 의미가 아주 보통의 보편적인 정상적인 의미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좀 외모를 하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니까요. 60년대 해병대 지원할 때 필기 시험 문제, 박정희는 우리나라 대통령, 케네디는 미국 대통령,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각개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각개표? OX라고 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가세요. 아무튼 짧게 근무하는 하사들을 일반 하사라고 명명한 건 저는 두 가지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사관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과거의 단기 하사를 일반 하사, 즉 하사의 표준, 이런 의미로 불러줌으로써 지원자를 유도했다. 물론 제가 어떤 음모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일반이라는 뜻이 일반적인 의무 복무 기간, 뭐 그런 걸 뜻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대한민국 일반적인 남자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적으로 같으니까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일반론을 너무 많이 떠드나. 어쨌든 이런 의미로서 일반 하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의무 복무만 하면 전역했던 단기 하사라는 명칭을 4년 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하사로 바꿈으로써 많은 하사 지원자들에게 이 단기 하사가 짧은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하사관 자원을 채웠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오직 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일반 하사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아주 잔대가리가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장군이 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놈이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했는데, 이놈 얘기를 들어보면 160자, 얘가 160자 뭐 딱 중간이에요. 자기 동기생 380명 중에서 단기, 그러니까 4년 반을 복무해야 하는 동기생이 절반 정도. 얘는 단기가 짧은 걸로 알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동기생 중 상당수가 단기 하사가 짧은 걸로 알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여기에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뜻이죠. 수원지방병무청에서 일반이냐 단기냐 이걸 선택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래요. 내가 모병관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걸 알려주겠어? 너 지금 단기에 체크했구나. 그건 4년 6개월을 근무해야 되는 건데 너 확실히 알고 체크한 거 맞지?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사빵으로 꼬시고 그랬는데, 그 지원자가 저 단기가 짧은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봐도 나 같으면 그게 맞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단기는 장기에 비해서 짧잖아요. 아무튼 이게 억울해서 그런가 얘는 자기 동기생 중에 절반, 그러니까 30개월 만에 전역하는 동기생들을 반쪽짜리라고 부르더라고요. 반쪽짜리. 되게 무시합니다. 근데 이 반쪽짜리는 저희 때 장교 중에도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일반 장교니 단기 장교니 이런 말 안 쓰죠. 아무튼 저희 동기생들은 의무 복무 딱 3년만 하고 나가는 중위 전역자들이 한 3분의 2. 그리고 저처럼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은 죄로 그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옵션에 묶여서 3년을 더 근무한 6년짜리. 만약에 제가 하사관식으로 단기 장교였다면 중위 전역자들은 일반 장교,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근데 중위로 전역한 동기생들은 저 같은 6년짜리를 장기라고 그래요. 그놈들은.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근무한 동기들을 장기, 3년짜리는 단기, 저 같은 6년짜리는 중기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중기 장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저 혼자만 씁니다. 아무도 이런 말 안 써요. 어쨌든 일반적인 복무 기간보다 길게 근무해야 했던 단기 하사나 장교 중에서 저 같은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전역원을 내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복무 연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자동빵. 장교들은 전역 예정일 1년 전에 미리 전역 원서를 내야만 전역이 된다는 겁니다. 뭐 장교 수급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장기 지원을 못해서 안달이 났죠. 일단 장기 전환이 되면 그건 최소한 연금 받을 나이까지는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무 복무 기간만 놓고 보면 70년대 단기 하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사를 80년부터 일반 하사로 부르기 시작한 건 사실 해병대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제도였다고 봅니다. 왜? 해병대는 모병관이 수작을 부렸든 어쨌든 간에 하사 지원자들이 충분했지 않습니까? 즉 미달이 안 됐다 이겁니다. 하지만 육군이나 해군은 지원자가 없으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 하사관 출신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사로 가려면 해병대로 가라. 이 얘긴즉슨 육해공 해병대 전군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하사가 바로 해병대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7, 80년대 해병대 병장이 신임 하사한테 개겼다가 하침에 끌려 들어가서 지옥을 맛보고 왔다는 그런 얘기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침은 하사관 침실. 일단 거길 들어가면요. 삼춘벌 되는 면도도 안 해가지고 이 산적 같은 고참 하사들이 무척 많아요. 2층 침상에 이렇게 재떨이 놓고서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말년 병장들이 내무실에서 포도 봉봉 뭐 오렌지 쌕쌕 그런 깡통을 재떨이로 쓸 때 이 양반들은 기본이 황도 백도 이런 깡통으로 재떨이를 해요. 왜?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서 담배만 펴대니까 포도 봉봉 깡통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뺑기통으로다 재떨이를 했다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포항 1사단에서 하침은 설령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소대장들은 안 갑니다. 대신 쏘이들은 중대 선임하사를 찾죠. 선임하사에 하침 누가 죽는 소리가 나요. 어서 가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무튼 쏘이가 당황할 만하죠.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또 40년째 잊고 있었던 아픈 기억을 되살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밤 꿈에 가위 눌리실 것 같은데 웬만하면 참이슬 한 2병 까고 주무세요. 술 취하면 안 무섭잖아요. 거듭 사과드립니다. 하침 무서워라.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육군이나 해군 쪽에서는 진짜로 이 하사관 충원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군을 보면 기술군대의 특성상 대부분의 말단 보직이 하사. 그런데 하사관 모집이 여의치 않자 병들과 의무 복무 기간이 동일한 이 일반 하사로서 TO를 맞추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해병대와 편제가 비슷했던 육군 역시나 해병대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분대장 하사의 부족 현상. 결국 해병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하사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해괴망측한 하사를 만들었고 이걸 일반 하사라고 불렀던 겁니다. 즉 육군의 일반 하사와 해병대의 일반 하사는 명칭과 복무 기간만 같았지 실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였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과거 80년대 해병대에서 썼던 일반 하사라는 명칭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육군 일반 하사의 모습을 보시면 제 말씀이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즉 육군의 일반 하사는 병으로 입대한 자원 중에서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병을 분대장 요원으로 미리 선발한 다음 실무에서는 이들을 조기에 진급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상병 무렵에 단기 속성으로 분대장 교육을 받고 병장을 건너뛴 2계급 특진 하사가 돼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30개월 만기가 되면 하사로 전역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30개월 의무 복무 기간 중 20개월 가까이는 병으로 복무하고 10개월 정도는 하사 달고 분대장으로 복무하는 제도, 이걸 육군에선 일반 하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복무 기간 중에서 3분의 2는 병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사로 근무하는 아주 비일반적이면서 비정상적인 제도에 일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하사들의 표준은 일반 하사다. 이러면 병들보다 오랜 기간 복무하는 하사들은 일반적인 하사가 아니라 비일반적인 하사가 되는 거죠.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병대 일반 하사를 육군처럼 운영했다면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30기가 상병 때 분대장 교육을 마치고 와서 하사 계급장을 달고는 무려 20기 선임인 510기한테 분대장으로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김해병,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분대장인 원래의 530기는 그 510기 선임을 무려 20개월 가까이 선임으로 모셨는데 내일 모레 전역하는 그 선임을 분대원으로 두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510기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해병대 기수가 뒤집어지는 지구 종말의 날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더 골 때리는 것은 이 분대장을 육군에서는 원래의 소대로 보냈다는 겁니다. 해병대는 기수 개념이 확실해서 설령 백령도 상병을 포항 분대장으로 보낸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만 육군은 기수 개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니까 원래의 소대로 보내도 군대는 계급사회 문제 없을 것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한 10개월 정도 분대장 요원으로 있을 거니까 20개월 가까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처의 지형 지물이나 부대 특성 등을 잘 알고 있는 원래의 소대로 보내는 게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육군의 기수 개념이 해병대보다 좀 그렇다 해도 그래도 10개월 후임이 분대장으로 온다는 거는 육군이 아니라 보이스카우트도 그렇게는 안 해요. 참. 내가 흥분할 일은 아니구나. 그 육군 얘기니까. 아무튼 비슷한 예가 해병대에서도 있었는데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서 오직 해병대에만 있는 병과 LVT, 즉 상륙장갑차, 줄여서 상장병과, 이 병과는 후반기 교육을 해병대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타군에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포항 1사단 상장대대 안에 LVT 교육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단풍하사를 단 하사관 후보생들이, 여기서 단풍하사라고 하면 하사관 후보생을 말합니다. 아직은 정식 하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병과별로 후반기 교육기간이 다르다 보니 많은 병과의 단풍하사들이 6개월 이전에 실무 배치를 받음으로써 단풍하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하사 계급장을 달고 실무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무에서 봤던 초임 하사는 보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경우 정식 하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어쨌든 포항 1사단 LVT 교육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던 하우생들에게 무언가 짬밥을 아주 오랫동안 먹었음직한,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동기생, 후보생들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바로 병에서 하사로 기리가이한 속칭 말뚝을 박은 후보생들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중반, 중후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원래 계급이 상병, 또 다른 한 명은 일병, 원래 병 기수가 무려 20기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임은 수료하고 정식 하사가 될 때까지도 하우생 동기 중 유일하게 그 병 선임한테 격려를 하고 또 수시로 기아 빠졌다고 맞아가면서 힘든 LVT 후반기 교육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사 달고 실무에 가서 수많은 선임 기수들을 과연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또 비슷한 예로는 하사관에서 장교로 길이가에 한 분들, 계급은 대위였지만 중사와 단둘이 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 역시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소위들은 그 선배 장교의 그런 모습에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의 하사관 기수를 무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장교랍시고 하사관 시절 선배 기수를 무자비하게 패고 갈궜다는 몇몇 유명한 선배 장교들보다는 나름 훨씬 인간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성이 상당히 좋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일반 하사로 돌아가서 아무튼 80년대에 새롭게 시작된 해병대의 일반 하사는 같은 명칭을 쓰는 육군 일반 하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해병대에 정착하게 되었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꿈꾸는 단기 하사들과 같이 해병대 신임 하사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부 기술 특과병과의 경우 금호공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서 하사로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육군에서는 지원자가 부족해서 아주 기형적으로 운영됐던 일반 하사 제도였습니다만 해병대에서는 일반 하사와 단기 하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과거 월남전과 해병대 사령부 해체를 겪으면서 10호봉이 넘는 하사들이 수두룩했던 해병대 하사들의 진급 문제도 서서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7년 해병대 사령부 재창설 이후 80년대 말에는 드디어 보병에서도 만 3년이 안 된 영내 하사 시절 중사 진급 예비명령을 받는 하사가 나올 정도로 해병대 하사관 제도는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의 2여단이 2사단으로 확대 개편되던 시기에 전역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김포 지역에서 보병병과의 중사 TO는 딱 2개뿐이었다는 사실. 80년대 초반에도 해병대 하사들의 진급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나보다 선임 기수들을 계산해 보니까 나는 앞으로 7, 8년을 더 하고 하사 12호봉쯤 돼야 중사 계급을 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치의 미련도 없이 전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89년에는 영내 하사가 중사 진급 예비명령을 받을 정도로 81년도 또 그 이전에 암울했던 해병대 하사들의 진급 문제가 드디어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정상을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병대 하사관 제도의 발전은 누가 뭐래도 과거 10수년씩 하사 계급장을 달아야 했던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60년대 병에서 하사가 되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전역을 시켜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수들, 또 한때는 진급도 안 시켜주고 전역도 안 시켜줬던 하사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서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 하사가 되어야 했던 기수들과 단기 하사가 짧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잘못 선택한 80년대 하사들까지 수많은 하사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해병대 후배 하사들은 오늘날과 같은 안정된 직업군인으로서 3군에 앞장서는 해병대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과거 80년대 이전 해병대 하사들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나름 해병대 하사관들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부사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하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또 적절하지 못한 표현, 예를 들어서 길이가이, 말뚝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표현에 혹시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대한민국 최강 해병대 하사관들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